오늘 수업 벌써 10번째 수업이죠. 그래서 10차시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변경 전이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총 2개가 있죠. 그래서 2개 다 학습 완료가 학습 완료로 떠 있어야지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오리엔테이션 안 들으신 학생이 있으면 꼭 수강을 해서 학습 완료로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기업의 형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기업의 형태는 자,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서 자,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자, 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 그 자본 및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기업의 종류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자본 혹은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자, 대기업과 중견기업, 자, 중소기업으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자, 이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구분보다, 자,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혹은 자, 보유할 자금 조달 및 자본의 출자 관계에 따른 이 경제적 형태 혹은 이제 법률적 형태로 구분하는 게 기업의 구조적 특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제적 형태 혹은 법률적 형태로 구분해서 분류하는 게 여러분이 한눈에 보기 그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단어인 이 출자라는 게 나오는데, 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경제적 형태와 법률적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형태는 자, 설립,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자, 사기업,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사기업은 다시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되고, 공동기업은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더 빠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법률적 형태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떻게 법률상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 구분하는 방법인데, 자, 개인기업과 민법상의 조합, 그리고 상법상의 임명조합 등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자, 먼저 경제적 형태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형태로는 사기업,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또 여기서 사기업은 이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법률적 형태라고 해서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이 법률적 형태가 경제적 형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형태로 첫 번째로 개인기업에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개인기업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기업의 공동기업엔 자, 소수로 운영이 되는 소수공동기업이 있는데, 자, 법률적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회사의 정확한 의미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수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는 다수공동기업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주식회사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기업이 있죠. 그래서 공기업은 자, 국영기업,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공사, 공단, 금고가 있는데, 자, 이 공기업에 대한 의미도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정확한 의미를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공동기업이라고, 자, 여러분이 좀 생소한 단어의 기업의 의미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기업의 형태별 특징은, 자, 이 기업은 사기업,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공사 공동기업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사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기업은 말 그대로, 자, 공기업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출자, 즉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나 보유한 자금에 따라서 이 수에 따라서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기업은, 자, 말 그대로 1인 기업의 형태와 가장 유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업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동기업은, 자, 출자와 책임 부담,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모두 집단이 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기업에도, 자,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 소수 공동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 다수 공동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고, 자, 이 공동기업은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각 경제적인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의 표에 어떠한 법률적 형태로서의 회사들이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공동기업은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수 공동기업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 소수 공동기업의 법률적 형태로는, 자, 한명회사, 그리고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익명조합 등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먼저 한명회사는, 자, 가족 공동체 또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가족 회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공동 출자하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채무 및 책임을, 자,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모두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를 무한책임 사원으로, 무한책임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채무는, 자,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합자회사인데, 합자회사는 한명회사보다 자본 조달이 조금 더 유리한, 그리고 더 간소화된 기업의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적 결합이 조금 더 간소화되고 조금 더 수월하게 된 회사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이 한명회사 다른 점은, 자, 연대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원과 출자만 하는 사람들의 책임만 묻는, 자,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유한회사가 있죠. 자, 유한회사는, 자, 이 첫 번째인 한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린 회사의 형태로, 자, 50인 이내의 기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50인 이내이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규모로 유지를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안된 기업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유한책임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유한책임 회사는 쉽게 얘기를 하면 자신이 투자하고 출자한 금액에 따른 책임만 부담을 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의 칸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인데, 자, 예를 들면 이 유한책임 회사로 설립을 해서 운용을 하는 가운데 심각하게 회사가 잘못돼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유한책임 회사는 먼저 이 설립자들의 출자된 금액에 따라서 책임을
책임의 비율을 다르게 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러한 회사를 유한책임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되게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이 유한회사보다 책임을 금액별로 다르게 지기 때문에 직급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책임회사는 사실상 문제가 많죠. 자신이 조금만 투자하면 조금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되게 무책임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 좀 아무래도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회사의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명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익명과 익명의 관련이 엄청 많은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과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거나 그 다음에 자본을 내는, 그래서 이 익명조합은 출자랑 같이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자만 하는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된 상법상의 조합인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소수공동기업과 다른 의미인 다수공동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 다수공동기업은, 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한 뒤에 유입된 자금, 그 자금을 통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자,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형태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 자본을 조달한 출자자들과 그 다음에 경영자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자가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전문 경영자도, 자, 출자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조합도 주식회사 형태와 비슷하지만, 자,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설립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업의 형태별 분류 방법은, 자, 사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으로 나뉘고, 그 다음 사기업에는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뉘고, 그 다음 이 공동기업은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뉜다고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형태인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업의 특징은 이제 나라 혹은 이제 자치단체가 출자를 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그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는 국영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는, 자,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은 공사와 공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인 공사는, 자, 국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립하고 경제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인 이 공단은 사회 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공단에 비해서 매우 경제적 생산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 설립 목적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좀 주요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사 공동기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소할 텐데, 자, 어떠한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공사 공동기업은 이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합된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가 혹은 자,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도 공동으로 국가 혹은 개인이 동시에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공동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 공기업과 사기업의 단점이 많이 보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단점이 많이 보완되면 자, 경영 능률이 굉장히 향상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자, 이 자본 조달이 용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가와 개인이 같이 경영에 참가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용이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종업계의 기업의 과다 경쟁 요인을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기업만 있는 업종에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독점 시장에서 만행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풍리를 취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걸 이 공사 공동기업의 설립으로 인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공동기업은 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선권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근데 이 공사공동기업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자,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경영계층의 계획대로 전문 경영자를 충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직원도 함부로 못 뽑을 수 없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하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민영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가 무슨 뜻이냐? 자, 처음에는 국가 소유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가진 소유권이 민간 부분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진 자, 이 소유권이 민간 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화의 의미 잘 써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지나면 이 민간 부분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민영화 관련하여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먼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가진 소유권이 민간 부분으로 이전되는 민영화가 있고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 자유화라는 경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화가 뭐냐? 자, 이 자유화는 자, 사기업 등에 규제되어 있는 시장 진출에 대해서 규제되어 있는 법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규제를 완화해서 자, 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공동기업은 민영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민영화가 진행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민영화가 되면 단점이 여과없이 드러나죠. 아무래도 풍리를 취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 자유화라는 경영 단어에도 관심을 갖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9페이지 아래쪽 길잡이 점검만 하고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기업 5곳을 적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5가지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가 있겠고요. 다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LG전자, 그 다음 공기업에 대해서도 좀 쓰겠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도 자, 공기업이죠. 그 다음 한국조폐공사라고 있는데, 자, 이 한국조폐공사는 지폐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폐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현대자동차부터 이 조폐공사까지 총 5가지를 적어봤는데, 이 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업의 형태를 분류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경제적 형태와 법률적 형태로 나눠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 경제적인 형태는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공사공동기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 공사공동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의 장점만 합친 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기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기업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업은 자 1번부터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현대자동차와 2번 삼성전자, 그 다음에 3번 LG전자가 사기업에 포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업에는 자, 이 4번과 5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조폐공사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기업은 경제적인 목적,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개인이나 혹은 공동단체가 가지는 걸 뜻하고요. 공기업은 자,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책상의 요청을, 사회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공사와 조폐공사는 공기업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법률적 형태로도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이 법률적 형태의 분류는 총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자, 주식회사와 그 다음에 공사가 있었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받은 걸 출자하여 설립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자 1번 현대자동차부터 3번 LG전자까지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장점이 합쳐져 있는 공동기업이죠. 그래서 이 공기업의 개인이나 국가가 동시에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조폐공사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사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민영화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민영화는 자, 국가가 가진 소유권이 민간 부분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자, 민영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업의 형태 및 각 형태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11차 시에서는 페이지 60페이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